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어제 저는 영상을 통해서 나훈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용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별명이 가황이죠. 조용필 선생님의 별명은 가왕입니다. 황제 대 왕,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뛰어난 가수인가?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 실력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해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가수로서, 그냥 단순한 가수도 아니고 황제와 왕의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그 역할을 누가 더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행하게도 제가 참 조용필 선생님을 노래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제가 보기에 조용필 선생님은 다소 기회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보기에 조용필 선생님은 자기의 어떤 소신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훈아 대 조용필,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예술가이고 누가 진정한 가요계의 황제이자 왕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어제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이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훈아 선생님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소신 행보가 눈길을 끄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노무현 정부 때 이미자, 조용필, 안도현 등이 평양 공연을 추진해서 무대에 올랐었는데 나훈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평양 공연을 준비를 했지만 공연을 취소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는 것이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양 공연을 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출연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서 북한 당국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나훈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을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평양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직접 선물 보따리를 싸고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가서 지시까지 받아야 하니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냐? 왜 우리가 마치 짝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애걸복걸하면서 북한에 가가지고 그렇게 공연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가수로서의 자존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간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나훈아 선생님은 평양 공연에 참석하지 않았죠. 그 김정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국가가 부르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 그래도 끝까지 나훈아 선생님이 결국엔 참석을 안 해가지고 북한에서 나훈아 선생님 역할을 대역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북한 공연에 참석한 모든 가수들을 제가 지금 욕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런 식으로 북한의 공연에 참석한 사람보다 나훈아 선생님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 공연에 참석한 가수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해맑게 가가지고 평화를 외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기회주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또 보여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콘서트에 김정남의 사진이 나왔던 것입니다. 왜 도대체 콘서트에 김정남 사진이 나오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김정은 때문에 타국을 계속해가지고 헤맸어야 됐던 김정남이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으로 가는 배를 10번 부르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훈아 선생님은 콘서트에서 자신의 노래를 듣고 대성통곡을 한 김정남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마치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듯 고향으로 가는 배를 열창했었다라고 합니다. 가짜 평화쇼를 통해서 계속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보기에 나훈아 선생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후색을 맞추기 얼마나 좋겠어요. 인기 있는 가수, 특히 지금 나훈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좀 가가지고 북한에서 그렇게 공연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홍보하고 쇼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공연이야말로 가짜 평화쇼를 마치 진짜 평화쇼인 것처럼 감추기에 너무나 좋은 구색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나훈아 선생님이 그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태클을 거니까 얼마나 눈에 까시겠습니까? 이 나훈아 선생님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 조용필 씨의 모습입니다. 조용필 씨는 2005년 당시에 이미 평양에서 콘서트를 가졌죠.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도 북한에 가서 또 다시 공연을 했었죠. 그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현송월이랑 이렇게 노래까지도 불렀었습니다. 분명히 저런 식의 모습은 나훈아 선생님과 대조가 됩니다. 공연에 참석을 했냐 안 했냐 거기에서도 차이가 났지만 이 지금 북한을 대하고 있는 마음 자세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사진이 논란이 됐었죠. 누가 보든지 간에 조용필 선생님이 지금 김정은과 악수를 하는데
90도로 굽어가지고 악수를 공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저질렀던 끔찍한 악행들,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이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악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악수 자체를 하지 말아라, 무례하게 행동해라, 그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수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손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악수를 할 수 있는데 90도로 인사를 한다. 어떻게 김정은한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할 수가 있냐? 논란이 이제 일어나니까 조용필 선생님 측에서는 습관이다라고 해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후에 조용필 선생님의 다른 지금 모습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진 어디를 지금 보더라도 90도로 악수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영남과 인사를 할 때도 지금 보시는 바처럼 90도로 인사를 안 했었거든요. 김영남은 28년생으로 50년생인 조용필 선생님보다 22살이나 많습니다. 22살이나 많은 김영남한테는 90도로 폴더 인사를 안 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이렇게 악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정은한테는 훨씬 더 나이가 어린 김정은한테는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인식을 안 한다. 주적으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마찬가지로 적의 수장으로 지금 인식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김정은은 지금 적의 수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지금 숨기고 있다. 둘 중에 하나 말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훈아 선생님은 훈장을 거부한 일화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예술가는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데 훈장을 받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술도 한잔 마시고 조금 실없는 소리도 하고 술주정도 하고 이러고 살아야 하는데 훈장을 받게 된다면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 나훈아 선생님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훈장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 순간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술가가 자유로울 수 있겠냐? 그거를 지금 반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자유롭기 위해 그 어떠한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정부가 주는 훈장조차 거부하고 있는 나훈아 선생님. 반대로 북한이 저지르는 끔찍한 만행과 끔찍한 현실에 대해선 침묵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고 그 김정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그 자리에 가서 김정은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사랑의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조용필 선생님.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진정한 예술가이고 누가 도대체 기회주의자겠습니까? 예술가로서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가치, 그거를 노래해야지 진정으로 예술가로서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정말로 조용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조용필 쌤이 90도로 허리를 굽혀가지고 인사를 했던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예술가적인 어떤 가치로 바라봤을 때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예술가라고 한다면 예술가로서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발벗고 나서가지고 김정은의 그 악행에 대해서 만행에 대해 가지고 지탄하고 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필 쌤을 필두로 해가지고 당시 공연에 참석했던 모든 가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북한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가지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그 김정은에 의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고 인간답지 않은 삶을 계속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노래였습니까? 아니면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한 노래였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끔찍한 상황에 대해선 침묵한 채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평화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기회주의자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래는 기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어떤 속셈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 계속해가지고 평화를 외치면서 정작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그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김정은이 저질렀던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계속해가지고 평화를 외치고 있는 연예인들, 가수가 됐건 배우가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한 연예인들은 정말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가짜 평화를 외치는 것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기대했던 것보다는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수상자가 예측이 가능했고
어제 시상식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가수들에게 상이 나뉘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긴장감이 좀 적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수상자들의 명단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대상에는 이미자 선생님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명웅은, 자, 그리고 먼저 이명웅이 난생 처음으로 생방송 4회를 봤는데요. MC를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선전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시 4회는 김성주 아나운서입니다. 자, 가수가, 그리고 이명웅이 난생 처음으로 그것도 생방에 MC를 봤는데 선전을 했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명웅이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요 부분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대국민 인기 투표로 뽑는 4개 분야는 이명웅이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까지 해서 6관왕이 됐는데요. 이명웅은 신인상, K트롯 테이너상, 글로벌상, 글로벌 스타상이죠. 10대가 뽑은 트롯 가수상, 디지털 스타상, 인기상, 이렇게 6개 분야에서 6관왕을 차지한 겁니다. 어제는 이명웅의 날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많은 수상을 했는데요. 어제 시상식은 자, 오후 8시서부터 생방을 했는데요.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7홀입니다. 7홀에서 열렸고요. 여러분, 2020 트롯 어워즈의 의미는 알고 계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대중가요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트롯 시상식인데요. 트롯의 100년 역사를 결산하고 앞으로 100년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트롯 그랑프리 쇼였습니다. 올해 2020년이 트롯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이런 시상식을 갖게 됐는데요. 자, 역시 대상에는 이미자 선생님이 받았고요. 그 대상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K트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서 그 위상이 정립되기까지 대중적, 역사적, 장르적 기여도에 기반해서 트롯 100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자 선생님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다. 자, 멋진 수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자 선생님은 상을 받고 이런 소감을 얘기했네요. 감사하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자리에 섰다. 사랑스러운 후배 가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금 더 격려하는 마음에서 축하 무대 준비를 허락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후배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또 이렇게 덧붙였네요. 우리 가요의 100년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100년은 어렵고 힘들었다. 그러니 앞으로 100년은 후배들이 잘 뻗어나가기를 빌겠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수상은 가왕상인데요. 가왕상은 트로트의 100년 계보가 이어져 오는 동안에 그 시기별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브랜드를 구축한 가수에게 주어지는 상이 가왕상인데요. 가왕상에는 자, 보시겠습니다. 송대관, 자, 태진아, 자,
자, 송대관입니다. 태진아, 김연자, 김수희, 하춘아, 남진, 나훈아, 서른도, 주현미, 장윤정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요. 이게 시대별로 그때 당시에 가장 활동이 왕성했던 가수들입니다. 이들이 다 이렇게 가왕상을 받았고요. 다음으로 남녀 베스트 가수상인데요. 남자 베스트 가수상에는 진성, 그리고 조항조, 박현빈, 신유가 받았고요. 자, 여자 베스트 가수상에는 김용임입니다. 그리고 김혜연, 금잔디, 홍진영이 수상을 했습니다. 또 가장 관심을 받았던 PD들이 뽑은 앞으로 미래 스타상에는 그게 라이징 스타상인데요. 영탁이 수상을 했습니다. 어제 김성주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말하자면 연예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다. 본인도 받고 싶다. 왜냐? PD들이 미래가 있는 가수다 이렇게 하면은 장수한다. 방송에 오랫동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징 스타가 의미가 있다. 그 의미 있는 상에 영탁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로상에는 남진,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에는 장윤정. 여러분 보셨죠? 장윤정 심사위원, 미스터트롯의 심사위원으로서 아주 명쾌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가도 잘하고요. 그리고 남녀 인기상 신인상에는 임영웅, 송가인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하여간 제 생각인데 여러분하고 다룰 수는 있습니다. 자, 자세히 수상자 명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이렇습니다. 자, 보이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상은 이미자고요. 가왕상은 송대관, 현철, 태진아 등이고요. 심사위원 특별상은 장윤정.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작가상은 정풍송 선생님이 받았습니다. 작가상요. 여기 보이시죠? 작가상. 자, 이렇습니다. 공로상 남진. 자, 이런 모습입니다. 케이트로테이너상.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수상자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이들이 수상자입니다. 송대관, 태진아도 있고요. 김수희도 있고, 하춘아, 장윤정,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2020 트롯 어워즈는 매우 의미 있는 상입니다. 자, 100년, 트롯의 100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모색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트롯을 이끌어왔던 가수들이 총출동해서 그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아까 수상의 긴장감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시상식 트롯 어워즈의 의미는 굉장히 깊고 또 미래적이다. 아주 의미 있는 시상식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로 트롯